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호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동갑 출신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전후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경제개발의 초기 단계에는 유능한 몇 사람이 결정을 하고 부족한 재원을 선택적으로 집중 투자해서 국가 경제를 키웠습니다. 경제가 일정 수준에 이른 뒤에는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 경제 주체들의 창의와 열정을 바탕으로 경쟁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이 변하기는 합니다마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 혼돈이 일어나면 갈등과 함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국가발전에 꼭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 철학에는 이러한 역할 분담 개념이 실종된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임에도 지방의 예산을 함부로 끌어다 쓰기도 하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예산 지원 없이 지방에 떠넘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민들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역사업에 정부가 계획을 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결과 빚어지는 국정의 비효율과 자원 배분의 왜곡은 그대로 국민 몫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잊은 것입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기대가 큽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정호원 총리의 소신을 좀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예, 그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미흡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이 보유한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중앙정부하고 협력을 통해서 지역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 114번과 115번에 지방재정의 확충 그리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추진하시려 하는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확충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지방 소비세, 교부세 이런 여러 가지 지방 재정이 있습니다만 지방 소비세와 교부세 그리고 국고 보적 사업 비율 등 지방 재정과 관련된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 강화에 대해서는 지방이 국정의 파트너라는 기본 생각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 사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양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등 지방 분권 촉진 방안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예, 그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시고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도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난 5년간의 국고보조 사업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 35조에서 5년 후에 52조 6천억으로 17조 6천억이 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정부의 부담이 9조 3천억 늘었습니다만 지방의 부담도 8조 4천억이 증가했습니다. 언뜻 보면은 국고보조 사업이 늘었으니까 지방 살림살이가 아주 나아졌으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이라는 것은 특정 사업을 국가가 장려하거나 또는
지원하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글자 그대로 지방의 재정을 돕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할 때 어떤 사업비가 모자라면은 지방비 끌어다 쓰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방이 마땅히 해야 될 사업을 끌어다가 부처가 자기 영역을 넓히고 조직과 예산을 키우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이런 무질서한 재정 운영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제어하라고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 결과 2004년도 233개에 든 국고보조 사업이 지난해 말 100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고정비를 빼고 나면은 지방의 독자적인 사업은 참 하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총리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국고보조 사업이 증가되어서 지방재정 운영이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국세지방세가 8대2지만 실제로 돈 쓰는 거 보면 4대6으로 지방이 많이 쓴다. 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들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서 거실에 놓을 테레비를 사려고 아버지가 결정을 했어요. 아들 보고 돈을 주고 사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가 사왔습니다. 돈을 누가 쓴 걸까요? 결정은 아버지가 쓴 거 아닙니까? 심부름 받는 아들이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방이 돈을 많이 썼다고 하는 이런 주장은 아들이 이 돈을 썼다 이렇게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직도 중앙집권 타성에 젖은 관료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현실을 잘 모르는 분들은 또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이 점을 총리께서 분명히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국고보조율이라고 합니다. 보조금관리법을 보면 국고보조 대상 사업과 함께 이 국고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지방의 예산을 빼다 쓰지 못하도록 취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2010년 말 보면 약 1000개에 가까운 국고보조 사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보조율을 정한 사업은 112개입니다. 해보니까. 나머지 800개에 이르는 사업은 이거는 예산 편성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치단체 재원 빼갈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이거 법률 위반 아닙니까?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와 같은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규정은 법에 되어 있는데 네. 국가가 먼저 이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령의 그 보조금 대상 사업 범위와 기준이 되는 보조율을 정하도록 기정이 되어 있고, 예, 구체적인 대상 사업과 보조율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신설되고 변경되는 사업이 한 1000여 개가 달하는데 이거를 법령에 전부 규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꾸 바뀌고 변하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규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운용의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적정한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이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판에 박힌 답변입니다. 호돌이 읽으셨는데 이제 조금 공부를 좀 하면서 예. 좀 인식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 확충하기 위해서 교부세도 좀 올리고 또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올리겠다. 지금 지방 소비세 5% 올린다 말린다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데 이거 해봐야 1년에 2조 원 정도 지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국고보조사업 확정 결과 지난 5년간 8조 4천억 원이 매년 지방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그런 정도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걱정입니다.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광역시의 자치구들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지경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독자적인 사업 전혀 못합니다. 과연 지금 이 정부는 지방자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또 도표를 봐주십시오. 자, 이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서 지방비 보조를 받는 겁니다. 지방비도 돈을 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 북한 이탈 주민 행정 지원, 주한미군 공유지역의 지원, 청와대 사랑채 운영, 국보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이런 사업에 왜 지방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전형적인 국가사업입니다. 근데 이런 사업들이 국고보조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지방비를 빼가고 있는 거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성을 보장해야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명백히 국가사업이고 국가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도 20% 지방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서울 경우는 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게 일부 대기업의 행태 중에서 하청업체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경제민주화한다고 하는데 이 정부가 경제민주화 외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옳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숭례물이 불나서 탔습니다. 이게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국보 1호인데 문화재청은 이 일을 사전 협의도 없이 예산도 안 주고 서울 중구청에 맡겨버렸습니다. 숭례물에 불이 났을 때 경찰서 가서 조사받은 사람은 중구청 소속 기능직 직원이었습니다. 불나고 난 다음에야 문화재청은 이제 다시 복원을 다 했습니다마는 그 관리 업무를 문화재청으로 이제 원상 회복했습니다. 아직도 동대문 관리는 종로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대문도 불이 나면 문화재청으로 바뀌겠죠. 이거 일 예의치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많은 일이 위임이라는 이름하에 예산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있습니다. 또 다음 도표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이게 지금 여가 캠핑장 조성, 생활체육시설 지원, 쓰레기 처리 시설, 지역문화유산 활용. 이건 사실 지방 고유 사업 아닙니까? 이런데, 이렇게 정부가 책임져야, 이거 지금 국고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돈 안 들어가도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업과 지방이 주도해야 할 사업이 뒤에 섞여 있습니다. 재원 부담도 뒤에 섞여 있고요. 이런 업무 체계로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는 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리께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고보조 사업은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정효율을 떨어뜨리고 자치역량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 사업을 구조조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남기고 나머지는 국가의 사업과 지방의 사업을 구분해서 각각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총리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서대문구 측을 총리께서 방문하셔서 이 주민들과 구청이 힘을 합쳐서 통합복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 보고 칭찬해 주신 걸 제가 봤습니다. 네. 그렇죠? 네. 남양주시에서는 희망케어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인들이 사회복지팀을 만들어서 복지 수혜자들 직접 만나 돌봐주면서 지금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 이유고 또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서대문구의 복지제도가 허브복지라는 개념으로 요즘 복지 공무원들이 자살하는 사태가 생긴 마당에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자치가 지향할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확산에도 노력하고 더욱 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안전행정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좀 나와주십시오. 제가 총리께 질문한 거 다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우리 안전행정부 장관께서는 자치단체 장도 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정말 모든 경험을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존경하는 신동훈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방재정의 그 확충 필요성이라든가 또 이 지방재정을 통한 바른 지방자치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신 의원님과 똑같이 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육성돼야만이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방향은 자율이 분명히 확대돼야 된다. 지방자치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동시에 자기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인식이고요. 특히 재정 문제, 지금 뭐 복잡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 해소시켜 나가야 되는데 다만 이제 지방의 현실이 세원의 불균형으로 인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최대 이제 관건이 되고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좀 대응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잘 아시는 장관님이 중후부처 장관으로 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지방의 살림에서는 명백히 해주는 게 좀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지방자치 실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정치권과 중앙정부는 진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관심 속에서 퇴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직 우리 국민 수준에 지금 이르다. 지금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행태를 보면은 과연 지방자치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그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가 처음부터 오늘의 수준이었습니까?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발전해서 오늘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 이유는 권력을 분산하는 것, 그 자체도 소중한 가치입니다만은 중앙이 해야 할 일은 중앙이,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지방이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일을 분담해서 처리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서 주어진 재정으로 국민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선진국들은 다 지방자치가 발전해 있습니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발전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를 꼽히우면서 선진국이 된 겁니다. 중소기업 발전 없이 몇몇 대기업의 발전만으로 선진경제가 이룩될 수 없듯이 지방정부의 발전 없이 중앙정부 혼자서 선진국가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방의 역량이 발전하려면 지방의 역할과 지방 살림의 경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림 솜씨도 늘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 많은 국고보조사업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국정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창조경제를 꿈꾸고 있습니다. 복지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토대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치도 더 개혁해야 합니다. 저는 새로운 국정 아젠다로 국가의 할 일과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을 제롭게 나눠서 지방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는 지방재정을 확보해 주어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꽃피울 수 있는
지방자치를 만들어 갈 것을 제의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법에 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일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일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국민과 국가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할 것을 아울러 제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